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김윤아님 사연인데요. 지연님과 상황극을 하고 한번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지연님, 연기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처음이네요. 네, 처음인데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기대를 하면서 지연님이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빠, 나 엄마랑 싸웠어. 용? 무슨 일로? 아니, 엄마가 자기 친구는 용돈도 주고 한다는데 나한테는 용돈 언제 주냐, 언제 자리 잡고 돈 모을래, 계속 뭐라 하잖아. 그래서 왜 싸웠어? 아니, 지금 내가 엄마 시대 때는 다르게 우리 나이 때 용돈 주기 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뭐라 했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뭐랄까, 이 상황극에 빠져드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님이 연기 처음 하셨지만 목소리 톤을 바꾸고 상대에게 어떤 무언가 이끌어내려고, 어떤 감정이었어요? 짧게 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뭐라 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네. 연기를 하셨던 거군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감정이입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사귄 지 1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20대 중반에 2년차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아요. 2달 전부터 많이 싸우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커플과 마찬가지로 연애 초에는 알콩달콩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각자 친구들도 덜 만나며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해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싸울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닐까요?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사연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그래서 못 만날 땐 통화도 자주 해요. 요즘 너무 현실적인 남자친구 모습에 제 생각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평소 데이트를 할 때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어때요? 남자친구가 요즘 너 뭐 준비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예를 들자면 영어 공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말하는 거는 좋은데 누군가랑 비교만 안 하면은 저는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방향을 잡아준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누구는 뭐 하는데 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하는 길에 어떤 조언을 준다 이거면은 한두 번 듣는 거는 그래 뭔가 그래야지 뭐 나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남자친구가 뭔가를 잘 이뤄서 잘 하고 있을 때 자기도 애매한데 저한테 뭐라 하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약간 기분이 더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 남자친구분은 좀 자기계발도 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계발도 좋아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너도 얼른 뭘 해야지 않겠냐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제 기분은 그랬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엄마랑 싸운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털어놨어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엄마랑 싸운 게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털어놨는데, 우리가 아까 상황극 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왜 싸웠는지부터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들렸어요. 남자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했는데 대화하다 보면 마음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해서 털어놨는데 남자친구의 현실적인 말에 복잡해지더라고요. 아까 상황극을 했었을 때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서운할 것 같다는 게 있을까요? 엄마랑 싸운 얘기를 막 나는 털어놨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떤 한마디를 하니까 나는 오늘 말한 게 갑자기 짜증이 났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맞는 말이네 이러면서 이제 저는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누군가 비교를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뭐 엄마 친구 딸내미는 용돈 준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럴 나이긴 하잖아 이러면은 이제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너 왜 맨날 싸워? 다른 집은 안 싸우는데. 아, 다 잘 지내는데 너만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만나 이래.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해도 친구 이야기를 해도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온 게 현실적이라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남자친구가 공감해주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연자님 입장에서 현실적인 남자친구라고 말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오빠 조금만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알았어 내가 노력해 볼게라고 말하고 변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많았어요. 여기 진짜 형식적인 대답이 나오잖아요. 알았어 내가 노력해 볼게. 저는 그 전에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너 T야? 아 MBTI T. 얘기하다가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너 T야?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오히려 공감 받고 싶은 건데 너무 그쵸. 공감을 안 해주니까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털어놨는데 이러니까 아마 사연자님도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남자들이 가끔 그런 형식적인 대답을 잘하긴 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안해라는 말이라든지 알았어 내가 노력해 볼게라고 그 상황을 모면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뭘 노력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대화가 가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도 지금 이 하소연이 생각보다 너무 지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쵸. 한두 번이면은 또 이제 들어줄 수 있는데 계속된 이런 질문이라면 조금 질겨할 수도 있죠. 남자친구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요 대답까지 알려주면 내가 할게.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연자님이 생각한 것처럼 T여서 그쵸.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대답만 네 맞아 그런 거야. 근데 T여서 T의 입장에서 만약에 T라고 하시면 T의 입장에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계속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그랬어? 아유 속상했겠네 이렇게만 하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으실걸요 아마. 그것도 나한테는 또 다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좀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만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셨고 친구한테는 이야기했대요. 근데 친구분이 남자친구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남자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걸 겪거든요.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화에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떤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아. 이건 노력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바뀌기도 할 것 같긴 해요. 지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일단 서운해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서운한 마음을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물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쵸. 일단 그때는 네.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러듯이 오빠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약간 단호하게. 저는 가끔은 좀 남자친구가 좀 서운하게 말하거나 하면은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참을 인 이렇게 3개 그려놓고 그거에 이렇게 그어요. 하나씩. 그리고 밑에 말을 서운하게 함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유머스럽게 넘길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유머스럽게 얘기했었을 때 남자친구가 받아들이면 다행인 거고. 그쵸. 근데 그것도 흘러들으면 지금 사연자님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현실적인 연애 기준은 우리가 좀 얘기해드리죠. 네. 청취자분들마다 다를 테고. 이럴 때는 현실적이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데이트 비용 뭐 반반 내야지. 데이트 비용은 조금 더 자리 잡고 여유로운 사람이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성별을 떠나서 만약에 뭐 여자친구분이 조금 더 벌이가 좋다 하면은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딱 정해놓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선물도 내가 생일 선물 뭐 이렇게 줬잖아. 너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바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서운한 마음도 이 상대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자기가 이 사람한테 아무 부담도 안 바라고 줄 수 있는 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연님은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정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내가 선물해줄 수 있는 정도다 하면은 노력을 해서 사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나 이만큼 노력했어. 그래 그렇게 해서 사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 그렇게 고생해서 나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친구는 없겠죠. 저도 옛날에는 선물 막 해주고 막 그래서 똑같이 안 해주거나 아니면 말을 서운하게 할 때 그 선물해준 걸 생각하면서 막 혼자 서운해하고 이랬었는데 그럴 거면은 이제 안 해주는 게 낫다. 그냥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거에 시간을 보내고 선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직장인이 되고 아니면 나이가 좀 들고부터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든지 데이트를 할 때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캠퍼스에서 연애를 할 때 작은 뭐 커피 한 잔 그때도 2,000원 막 이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보면 큰 게 아니니까 내가 해줘도 무관했던 건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데이트할 때는 많이 들어가면 뭔가 먹거나 아니면 짧게 드라이브를 해도 돈이 더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그냥 밖에 나갔다 하면은 데이트하면 10만 원 이렇게 기본으로 그렇죠. 영화도 쓰니까. 봐야 되고 뭐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현실적인 걸 찾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연애에 대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너 뭐 해줬잖아. 나 뭐 해줬잖아. 이렇게 싸우는 커플들도 있을 거고요. 가장 제가 많이 본 게 대화 같아요. 저는 가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옆에 어떤 커플들이 막 싸워요. 네, 저런 걸로 또 싸우는구나. 아, 최근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 커플이 친구 커플이랑 밥을 먹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돈을 누가 냈는지 낼 건지 이걸로 막 싸우면서 남자친구는 내가 낼 거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였고 여자친구는 그래도 만나는 거면 그 친구 커플이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리고 사주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대화들도 있었을 건데 제가 다 완전히 다 듣지 못했지만 아마 대화에 공감이 안 되거나 대화의 핀트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치관이 다른 연애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필요한 거는 대화. 너무 식상할 수 있는데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멀리서 그러니까 큰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상황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그냥 사연에서 나온 상황은 아닌데 남자친구가 데이트 약속을 6시에 잡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 6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아, 남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10분 지났는데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저는 근데 데이트에 지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1시간까지 지각한 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물론 뭐라 한 적은 없지만 뭐라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늦은 건 잘못된 일이니까 미안한 일이니까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럼 밥을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미 늦은 거 시간 돌릴 수 없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을 생각했을 때 그게 아마 조금씩 사람들마다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시간이 늦어도 늦은 거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누군가는 왜 늦었어? 그쵸. 근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 이 1시간까지 넘어가면은 왜 늦었어가 되긴 하겠죠. 1시간까지 안 가요. 제가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서 심리 실험을 했어요. 네. 커플, 가족, 친한 지인들끼리 몇 분이 늦었을 때 사람이 화가 나는지 15분이에요. 15분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5분이 늦으니까 이제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5분 전까지는 늦을 수도 있지. 차가 막히지. 15분이 지나고부터는 내가 밥을 얻어 먹어야지. 그쵸. 아니면 내가 오면 한 소리 해야지. 이렇게 뭔가 생각이 전환들이 다 되더라고. 가족, 친구, 뭐 남자친구든 이렇게. 그거 보고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늦었을 때는 일단 최소한의 예의는 저 멀리서 보이도록 뛰어와야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네. 숨도 헐떡헐떡하면은 뭐라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서로가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잖아요. 사연자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와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으면 지연님이 좀 조언해 주세요. 일단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랑 싸운 거는 어느 편을 들어도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가족이랑 싸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든 남자친구분 입장대로 하는 게 맞지만 직장 생활이나 이제 친구들 얘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무조건적으로 여자친구 편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도 현실적인 조언만 하거나 너가 직장 생활 뭐 이런 얘기나 너가 친구한테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약간 남자친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애기 대하듯 처음에는 그런 위로를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은 조금 더 얘기 끝날 때쯤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화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일단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사람. 그게 이과형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나눠진 그 사고 안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고 유나님,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다만 이과형 사고를 가진 남자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참 거짓에 이 알고리즘은 바뀌지 않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 굉장히 웃긴 방법이긴 한데 혼잣말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혼잣말이요? 남자친구한테 혼잣말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앞에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잣말 하는 거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 남자친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 그거 맞는 말이지 하면서 옆에서 이제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살짝 흘려. 네, 그쵸. 아니면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요즘 그 어린 친구들 치료해주는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쵸. 이게 뭐 성인에도 똑같이 작용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남자친구가 혹시 힘든 일을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남자친구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주신다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도 여기 뭔가 꽉 막혀있던 마음 한 번은 풀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남자친구도 힘든 일 생길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랄까 대화는 단절되는데 유나님의 마음의 그 안정을 한 번은 찾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공감을 바라면서 얘기를 하고 정답은 알잖아요. 말씀하시는 사연자님도 아실 테니까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잘못이나 그런 걸 먼저 내 입으로 인정을 하고 근데 그래도 이런 말은 너무 서운하게 들렸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오는 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도 너 왜 그랬어? 너 뭐 너가 잘못했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듣기 좋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뭐 사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유나님의 마음 같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생겨도 남자친구가 좋으면 조금 더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변해 갈 수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남자친구가 진짜 뭐 돌도 아니고 아예 안 변할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때로는 묵뚝뚝하게 때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좋은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만약에 조언을 하잖아요. 뭐 사연에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맞아 내가 잘못한 건 맞지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오빠는 뭐 그렇게 얘기 아니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오빠처럼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남자는 인정해주니까 더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니까. 일단 마음에 한 번은 풀리긴 해요. 네. 내 얘기를 한번 다 털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연님이 보기에는 남자친구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끝을 맺죠. 내가 노력해볼게라고 했으니까 변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변하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쵸. 진짜 천천히 변할 수도 있고 빠르게 변해서 나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이게 마냥 그 사연자분이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없으면은 금방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하는 거를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도 아니야 오히려 너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연님이랑 대화해보니까 지연님은 T예요. 맞아요. 오늘은 상당히 티 같네요. 그래서 뭔가 사연자님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지금의 고민도 조금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야기 듣고 한번 생각의 전환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나님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